낮에 모텔 앞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괜히 주변을 살피고 혹시 아는 얼굴이 나타날까 긴장되었던 순간.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낮, 그곳에 발을 들이는 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이어지곤 합니다. 심장은 뛰고, 눈은 주변을 의식하고, 마음은 이미 들킨 것 같은 불안함.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이 반복되면 관계조차 위축되고 결국 그마저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불편함 없이도 심리적으로 더 자연스럽고 감정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만남의 장소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중년분들의 멋진 후반기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결이 바뀌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쉽게 설레지 않고 누군가와 마주 앉는 일조차도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됩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요. 혹은 그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렘은 죄가 아니며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단순한 장소 추천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낮 시간대 만남이라는 말만으로도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감정적으로 설렐 수 있는 공간 선택의 방향성입니다. 각각의 공간은 단지 구조나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시선과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한국가족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서적 친밀감을 회복한 부부의 62%는 장소 변화가 관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정이 위축되는 공간은 결국 관계의 온도도 낮춥니다. 반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부끄럽지 않은 공간은 관계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곳은 오피스텔 단기 임대룸입니다. 최근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 플랫폼에서도 짧은 시간 동안 공간을 대여해 활용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실에 내원한 김준석 씨는 올해 53로 분당에서 중소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부 갈등 이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서도 항상 장소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모텔은 좀 그렇잖아요. 더 이상은 좀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의 말에는 들키는 것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공간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정서적 이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오피스텔 임대 플랫폼을 통해 깔끔하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 예약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며 긴장감이 있었지만 막상 도착한 그 공간은 마치 원룸처럼 꾸며진 차분한 인테리어와 대화하기 좋은 소파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티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관리인의 시선, 프런트의 시선 없이 자연스럽게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간 이후에는 편안한 정서적 해방감이 뒤따랐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간은 관계를 바꿉니다. 그것이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강조드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호텔 라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텔은 숙박을 위한 공간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호텔 라운지는 심리적 해방감과 은근한 품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낮 시간대의 호텔 라운지는 대부분 조용하고
격식 없는 편안함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상담실에 오신 서대문구에 사는 정혜민 씨는 50을 넘긴 나이에 이곳을 처음 이용하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아무 대화 없이 커피만 마셨는데도 왠지 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 속에는 누군가와 소리내어 웃지 않아도 공기가 정제된 공간 안에서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느낌이 담겨 있었지요. 호텔 라운지는 프라이빗한 테이블 배치, 조도 낮은 조명, 은은한 음악, 그리고 친절한 직원의 응대까지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낮에는 비교적 한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조용한 대화를 나누기에도 이상적입니다. 특히 긴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굳이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심리적으로 큰 여유를 줍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두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다시 따뜻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간이 주는 역전된 경험입니다. 모텔이나 폐쇄적인 공간은 대화가 짧고 시선이 불안정해지며 오히려 감정 교류보다는 긴장 반응이 먼저 작동합니다. 반면 호텔 라운지에서는 감정이 천천히 풀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 회복은 행동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안정된 흐름 속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공간이 주는 효과는 단순히 분위기 이상의 것입니다. 당신이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리고 그 만남이 단지 스치는 대화가 아니라 조금은 의미 있는 감정 교류로 남길 바란다면 호텔 라운지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카페 프라이빗룸입니다. 이 공간은 요즘 들어 중년층 사이에서도 빠르게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만남 장소입니다. 진료실에서 감정적 거리감을 호소하던 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요즘은 커피 마시는 곳조차 어색해요. 대화가 길어지면 괜히 주변 사람들 신경 쓰이고요. 그럴 때 제가 권하는 것이 바로 이 프라이빗룸입니다. 익숙한 공간의 틀 안에서 마치 작고 조용한 거실처럼 꾸며진 이 장소는 부담 없이 감정을 풀어놓기 위한 최적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오정훈 씨는 40대 후반으로 아내와의 오랜 침묵 이후 다시 소통을 시도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장소가 있는지 몰랐어요.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늘 그냥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프라이빗룸 카페에서 아내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아주 미묘한 정서적 변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요, 오히려 방 안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대화가 술술 풀렸어요. 평소엔 꺼내지 못하던 얘기들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 공간은 커튼이 드리워진 따뜻한 조명 아래 부드러운 의자와 정리된 소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늑함이 불편한 감정을 눌러주고 동시에 우리만의 시간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도 환경 안정성은 정서 표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소음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 쉬워지고 감정을 좀 더 진실하게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빗룸처럼 외부와의 경계가 느껴지는 공간은 억눌렸던 감정의 해소뿐만 아니라 애착 회복의 시도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누군가와 오랜만에 다시 마주하고 싶지만 마음의 거리만큼 말문이 막히는 느낌이 드신다면 커피 한 잔과 따뜻한 조명 아래 마련된 이 작은 공간에서 아주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은 이런 공간에서 천천히 피어나곤 하니까요.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공간은 도심 속 캠핑존입니다. 이 장소는 중년의 마음에 특별한 여운을 남기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면서도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이 점 덕분에 최근에는 심리적 회복이나 부부 재접근의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캠핑존은 일탈이라는 표현보다는 숨 쉴 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정서적으로 여유롭고 감각적으로는 따뜻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진료실에서 처음 이 장소를 언급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라며 의아해하시지만 막상 다녀오신 후엔 표정이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는 오영민 씨는 50대 초반의 건축자재 업체 대표입니다. 그는 늘 가족을 우선시하며 살아왔고 누구보다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정서적 거리감이 깊어지며 아내와 눈을 맞추지 못한 채로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도심 속 텐트 공간을 이용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강변 캠핑존이었는데요. 텐트 안에 앉아 있으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오롯이 둘만의 대화가 가능했어요. 오 씨는 그날 이후 아내와의 대화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틈이 다시 연결의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도심 속 캠핑존은 물리적인 공간의 차단성과 동시에 감정적 개방성을 유도하는 공간입니다. 한정된 텐트 안이라는 물리적 구조는 도망가지 못하는 환경이 아니라 마주 앉을 수밖에 없는 안전한 틀이 됩니다. 또한 자연이 주는 시각적 안정감과 외부 소음이 은근히 존재하는 배경은 긴장된 감정의 완충작용을 일으켜줍니다. 심리적으로는 공간의 변화가 곧 상황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이론에 기반하여 장소 전환을 통해 감정의 고정관념을 유연하게 바꾸는 데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도심에서 캠핑이라는 의심이 생기셨다면 그것은 아직 그 공간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텐트 안에서 나란히 앉아 바람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고요한 순간은 때로 오랜 연인에게도 낯선 설렘을 다시 불러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줄 수 있는 감정의 보궐력이며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가 지닌 가장 큰 갈증은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그 편안한 눈맞춤일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공유형 북카페 혹은 소셜 독서 라운지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를 넘어 말없이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진료실에서 감정적으로 지친 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조언 중 하나는 바로 말보다 분위기가 먼저인 공간에서 잠시 쉬어보라는 것입니다. 북카페는 바로 그런 회복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책을 넘기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대화 없는 공감, 침묵 속의 교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용인 수지구에 거주하는 배정수 씨는 53세 연령으로 아내와의 갈등 이후 별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아내는 익숙한 사람이자 마음의 중심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와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다 제가 추천한 독서 라운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말이 별로 오가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앉아 책을 보다가 커피를 한 잔 나누고 문득 서로를 바라봤을 뿐인데 그 시간이 어쩐지 참 따뜻했어요. 그는 그날을 계기로 서서히 다시 관계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비언어적 회복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말보다 분위기가 먼저 작동하는 구조 안에서 사람은 긴장을 풀고 억눌렸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북카페나 소셜라운지 같은 공간은 바로 그 조율이 가능한 심리적 중간지대입니다. 여전히 무겁고 조심스러운 관계, 혹은 다시 시작하기엔 낯선 감정을 품고 있는 관계라면
이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서적 리듬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공간이 우리 둘만의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공성 속의 사적인 안정감. 이것이 공유 북카페가 지닌 감정 회복의 힘입니다. 혼자서도 올 수 있고 함께 와도 불편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흘러가는 공기와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조용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말이 아닌 익숙한 존재감으로 서로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공간이 가지는 정서적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공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피스텔 단기 임대룸, 호텔 라운지, 카페 프라이빗룸, 도심 속 캠핑존, 그리고 공유형 북카페까지. 이 공간들은 단지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물리적 선택지가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공간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안전하게 안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관계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젠 어디서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엔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의 온도를 묻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공간과 함께 움직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마음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과는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익숙한 공간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에 새로운 대화를 시도할 여유조차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가끔은 공간부터 바꿔보시라고. 장소 하나만 바뀌어도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것이 곧 감정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은 공기처럼 가장 먼저 공간의 분위기를 타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머무는 공간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마음속 한 귀퉁이에 조용히 멈춰 선 채로 오래된 이름 하나가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예전처럼 웃던 얼굴, 함께 걷던 그 길, 말없이도 마음을 주고받던 그 순간들이 지금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잃는 게 두려워서 때로는 말하지 않고 때로는 모른 척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멀어진 것과 마음이 사라진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건 대단한 말도 비싼 선물도 아닙니다. 때로는 단지 공간 하나가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떨리는 감정을 깨워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조용히 피어오르는 공기의 결 같은 것입니다. 대화가 막히고 감정이 얼어붙을 때 그 침묵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말보다 먼저 바뀐 공간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잠시 떠나 조금은 다르게 숨 쉴 수 있는 곳에 함께 앉아보세요. 그 조그마한 변화가 익힌 줄 알았던 마음의 물결을 다시 잔잔히 흔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공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용기와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